조국 사면으로 다시 바빠질 예정이신 조국 저격수 노빠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빠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어제 사면 소식에 많이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의외의 인물들이 또 추가로 보이고 이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좀 그러신 것 같았는데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사면 발표에 정치인이 대거 들어간 것을 놓고 이 대통령의 측근은 없다. 또 조국 전 대표는 야당 인사다. 국민 대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설명은? 되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SNS라든가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어제 정도는 다 어이없어하고 허탈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은 없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가에서는 이 경우에 정진상 씨와 김용 씨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정진상, 김용 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면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져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들은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한 걸까요? 이화영 부지사.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죄의 밀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화영 변호사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랬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상황에서 보노라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이화영과 조금 거리 두기를 했다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본인의 최측근이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했는데 이 두 분들을 말하고서 측근 없다라고 한다라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열리니까 매주 원래대로라면 오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을 처리를 한 거거든요. 굳이 하루를 앞당겨서 처리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해치우고 지지율을 회복하자 이런 심산일까요? 그럴까요? 좀 의아했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국무회의를 좀 공개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동안 생중계 하겠다고 공표를 해놓고 어제는 안 했어요. 그랬죠. 그런 것 보면은 조금 뭔가 스스로도 약간 거렵게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사면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군요. 생중계를 안 하는 걸로 봤을 때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커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이없다, 허탈했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염치도 없다. 사실 전 이 정도 되면은 조국, 윤미향, 최광욱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됐다라면 이런 식의 비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냐면 조금은 대학교를 갔는데 아들내미가 연고대를 갔는데 좀 뒷문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잔디밭 깔아주고 학교에 잔디 깔아주고 이제 입학하는 그런 식의 이제 뒷문 입학이라 할 만큼 좀 창피하고 쪽팔린 거잖아요. 이제 정작 사면 복권이 됐으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제 과연 대통령실이 그런 염치가 있냐 하면은 지금 지지자들 보면은 오히려 득세들 하고 있거든요.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전 또 사필 규정? 뭐가 사필 규정이에요? 이분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온 거다. 먼지들을 보면은 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로부터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았었는데 그분들을 제자리로 있게 돌려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 어제 어떤 글도 봤냐면 이제 이분들을 조국, 윤미향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글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저희가 혹시 이분들이 혐의가 어떤 건지를 또 약간 헷갈리실까 봐 저희 정리된 그래픽이 하나 있어서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이제 어제 기사도 나오고 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실 수 있었겠지만 보면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있고 최강욱 전 의원 혹시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니까 입시비리 연루 혐의인 거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친문 TO인지 하여튼 들어갔는데 국회 유령 인턴 등록해놓고 이제 세비를 좀 받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저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 난 거고
저는 또 놀랐던 게 갑자기 좀 들어간 이름들이 보여가지고 무슨 혐의였지라고 찾아보니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뇌물수수 혐의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예요. 이게 차관 시절인 거죠. 차관 그러니까, 시절에. 차관 시절에. 예. 근데 이게 뭐 약간 정치 탄압 수사다라고 하기에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가 정치 탄압 수사일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국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직 현직에 있는 순간 많은 국가적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사면 복권하였다 했는데 이분들 가만 보노라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인 건 맞고 네. 다만 공직에 계시면서 각가지 뭐 조국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비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좀 이따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분도 현직에 계시면서 조국 정경심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미정보 공개 이용으로 이제 주가 정보를 이용한 그런 혐의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택시기사 폭행, 현직에 있을 때 국회 유령 인턴, 현직 시절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만큼 뭐랄까요? 공공적인 업무에 공익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분들 하나하나의 혐의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홍수에 쓰레기 버리기로 작정하였구나. 버릴 때 한꺼번에 버리자. 홍수 난 김에 쓰레기를 그 물에다 휩쓸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만 사면하기로 했다. 상당히 문제가 됐을 사안인 것 같아요. 저 이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기억하거든요. 윤건영 씨 국회 유령 인턴. 제가 이분들을 좀 뭐랄까요. 아침부터 이런 표현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악랄하다고 기억하는 게 끝까지 이분들 단 한 명도 제 기억에 이거 혐의 인정하신 분 없거든요. 아, 인정하고 사과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건영 씨 이분 이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이 혐의가 이제 드러났었는데 그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인 공격들을 계속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 한 명 한 명으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이번 8.15를 맞이하여서 완전히 이제 쓰레기 대투척의 기간 아니었나. 야 버릴 때 다 버리자. 조국, 정경심, 윤미향 이 버릴 때 다들 너희 쓰레기들 다 나와라. 함께 버리자. 뭐 쓰레기 걸기대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좀 우려를 표했고 또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정의당 권영국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사회 통합을 져야 할 거다 이렇게 반대를 하긴 했는데 진보 진영에서 나온 이 목소리도 별로 이게 사면을 저지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지할 정도가 아니라 저도 어제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댓글들을 조금 한번 봤거든요. 욕을 먹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은 지금 개딸인가 아니면 저기 뭡니까? 그 조국기 부대인가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어마어마하게 또 공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어제 한 분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정의당 뭐 당원이라고 합니다.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미애란 분이 조금 구구절절하게 상당히 이제 호소력 있게 글을 썼던데 이 조국 정경심의 혐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랄까요? 정말 가열찬 공격들이 가해지는 걸 보고. 아직 멀었다.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좌표 찍어서 공격을 하는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건의를 하기도 했고 사면 발표가 나기 전에 조 전 대표가 이제 옥중에서 썼다는 책을 뭐 홍보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눈에 밟혔나 봐요. 이 의중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외면할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액면상으로 분명히 이제 그렇게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정치가 뒷담화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시절에 많은 이제 측근들이 권고하기를 김경수는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냉정하게 거절했다는 뭐 그런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셨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서 정작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남의 손을 빌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닌가. 참 문재인 대통령만큼 현직 시절과 지금의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절에 끝날 때까지 제 기억이 맞다라면 40% 지지율을 오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시중에 어떤 국민들의 여론의 온도를 보노라면 상당히 좀 차가운 걸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모두들 이제 사면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고 고맙다 이런 반응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윤미향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미향 전 의원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발표가 나기 전부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나를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 뭐 이런 글을 올렸고 주말에는 이제 소녀상을 태우고 집회로 가는 사진 올리고 네. 그래서 김병률 회계사도 뭐 패러디하는 글도 올리셨던데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윤미향 씨도 그리고 윤미향 씨 남편도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엮어서 자주 저를 또 언급해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윤미향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였었냐면 1심 때 흔히 이야기하기를 8가지가 기소가 됐다라면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었단 말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판결인데 그때 최민희 의원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김경률은 사과하라고. 네. 이와 같이 이제 이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윤미향 의원을 공격한 김경률은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뭐 이런 말을 하셔서 제가 하던 대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질 않았었습니다. 굳이 예.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2심에서는 모두 다 기소 혐의에 대해서 거의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게 3심에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인하고 뭐랄까요? 제자리로 돌려놓은 이 일련의 사면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참 뻔뻔스럽고 전 그래요. 누군가는 이제 그런 말 썼더라고요. 이런 또 방송과 뒷담화를 해보면 네. 어느 분인가 방송사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방송 작가분 한 분이 PD분이 오시더니 윤미향 의원님 그간 너무 우리가 힘들었다. 의원일 때부터 그 이전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할머니를 대동하시는데 네. 할머니들을 PD들이 기자들이 방송국 작가분들이 접근하는 걸 대단히 꺼려한다. 그리고 방송국 사람들이 할머니를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간섭하고 뭐랄까요? 엿듣는 느낌?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었고 상당히 인상 깊었었는데 네. 전 이제 이 소녀상을 지금 태우고 다니면서 이 소녀상을 데리고 집회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보니까 또 그걸 다시 태우고 오면서 집으로 가는 과정도 또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이제 또 집에 돌아가자. 네. 저는 참 이분이 이제 할머니분들이 물리적인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제 90이 거의 다 넘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드물고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척지셨고 네. 해서 이제 살아있는 할머니들 대신에 죽은 소녀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뭔가 일을 꾸미고 있구나. 참 죽은 소녀상이 편할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과거 할머니들은 기자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라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지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죽은 소녀상은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동상이니까. 네. 근데 어제 여기 정치 시그널 나왔던 민주당의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판결문을 구해서 보니까 혐의가 인정된 그 하나조차도 영수증 증빙을 못한 부분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영수증 증빙을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횡령이라는 혐의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뭐 다른 개념입니까? 김상욱 의원이요. 예, 김상우 의원도 변호사 출신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참 독특하시네요. 예. 저도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특히 제가 1심 판결문을 기억해요. 네. 1심 판결문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어제도 사실 1심 판결문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8개 혐의 중에서 1개만 유죄 판결을 내리신 그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하여서 이 성금이라든가 모금, 금전들을 모으게 되고 나면 이걸 전혀 집계도 하지 않고 영수증 등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 돈을 모았는데 체계적으로 집계도 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으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고로 유죄 판결을 내려져야 되는데 1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무죄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1심 판결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호소하는 게 상식에 호소하는 건데 돈을 모으는 사람이 특히나 시민사회에서 엄정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걸 아무런 증빙도 없이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서 유죄로 판결하는 1심 판사나 그걸 또 보고서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김상욱 의원이나 저는 조금 이건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고 그와 같은 뭐랄까요 1심 판사의 저는 망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2심과 3심에서 올바르게 다뤄졌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또 이게 8.15 특사잖아요.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단 윤 전 의원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은 차마 이 얘기를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8.15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거의 애국자 수준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론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여론이 그냥 이것만 좀 지나면 다시 수그러들 거다, 까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이렇게 이제 앵커분께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이렇게 그 수양딸 이런 분들 이제 제가 다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로부터 자료도 입수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 윤미향 의원은 정말 파렴치하게 했거든요. 이 관련하여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윤미향 씨를 이렇게 사면한다라고 하는 건 전 그래요. 일본에도 상당히 양심적인 분들이 계시고 일제 35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뭐랄까요? 정말 올바른 시선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봤을 때 윤미향 씨를 사면하는 이 정치 집단 대한민국을 몰아볼 건지 좀 저는 부끄러워요. 그리고 광복절마다 이렇게 나대는 윤미향 씨를 보면 조금은 전 그렇습니다. 전 부끄럽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